그러면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군자 부르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너 스스로가 떳떳한데 뭐가 걱정할 게 있냐라고 다시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경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노라는 강을 제가 잘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노의 인간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 중에서 예입니다. 예와 관련해서 노노의 대표적인 구절을 뽑다 보니까 예지용 화위기라는 구절을 뽑았습니다. 예의 작용, 예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어울림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 예라는 글자와 화라는 글자에는 숫자가 공통된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숫자인 것 같아요? 숫자입니다. 1이 아니라 2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상대와 나, 나라와 나라라고 하는 상대를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남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또 상대방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받아주는 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죠. 반대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가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깝게 될 수 있느냐, 어울릴 수 있게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예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지, 예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순간 이마살부터 찌푸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예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든지 힘든다든지 노동으로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예에 대해서 거부감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하고 하면 어떤 아래 사람보다는 윗사람, 자녀보다는 부모 또는 신하보다는 군주, 즉 윗사람 중심의 어떤 윤리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대에 있어서는 일의 살인, 일의 식인이라 그래서 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또는 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예라는 게 과연 없어도 좋은가? 아니면 예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얘기해 보면요, 예상 왕래 왕이 불래 비례야, 레이불왕 역비례야, 인유례적 안 무례적 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상, 높인다, 송상하다 이런 뜻인데요. 왕래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다는 뜻이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 주고받고 오고 가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뭐 뜻하는 거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가기만 하고 나에게 오지 않은 것도 예가 아니고, 그다음에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예가 있으면 사람 사이가 편안함을 느껴서 점점 가까워지지만
얘가 없게 되면은, 얘를 차리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점점 일어서거나 떠나려거나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서 얘가 없어도 좋을까요? 있어도 좋을까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얘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얘가 있다면 과연 사람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깝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 이전이 신분사회와 계급사회였다면 오늘은 시민사회와 어울리는 새로운 예가 가능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르라고 하는 건 뭐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침불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하지 말라. 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얘가 사람을 질식시킨다. 공자는 얘의 전문가가 아닌가? 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매사 묻는 것이 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크게 써 있는 글자는 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얘라는 글자만 쳐다보더라도 글자 모양 안에, 글자 글꼴 속에 비밀이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은 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은 천자문이라든지 사진을 찾을 때 보일 시라고 말하는데 한자에서 저 부분은 대개 귀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중에서 아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콩두로 읽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곡자라는 부분인데 오른쪽 부분에서 아래 부분은 제사를 지내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그 위에 지금 구불 곡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바깥에 있는 부분은 거럭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다 합쳐서 보면 주어는 빠졌죠. 주어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나가 주어가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죽은 조상에게 제단이라든지 제상을 설치해두고 그 위에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가 놓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글자 안에만 해도 조상신, 제상, 제기, 제물이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요소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조상신에게 제사한테 돌아갈 때 그냥 입으로, 맨입으로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가운데 위치해 두고 나서 사람과 신이 만남의 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이 드시는 음식을 정갈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갈하면 귀신이 향하러 온 반면에 음식이 정갈하지 않으면 귀신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조상을 만나도록 하는 매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에게 맹세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면서 양을 바친다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그러면 이기적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양이라고 하는 건 소중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내가 기꺼이 그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내놓는다는 거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신으로부터 받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면 얘라고 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조상과 나라와 나라 사이, 그게 이제 일반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원은 살아있는 나 후손과 죽은 조상 사이의 관계에서 얘라고 하는 게 기원이 됐습니다만 그게 일반화되어져서 나라와 나라 사이,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모든 관계에 얘가 집어넣어서 차려야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를 강조한 공자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 공자가 하는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사업들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척척척 모든 것들이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아들여졌을까요?
공자가 예를 강조했으니까 공자는 아마 예를 통해서 사람 사이를 소통을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입, 태묘, 매사문. 태묘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을 말합니다. 주공이 노나라의 초대 제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나라 주공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태묘인데 공자가 태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매사문 하나하나 일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담당자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묘에서 공자가 매번 질문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이 혹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 사람의 또는 의심을 던지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빌어서 사실 공자를 이제 비꼬는 거죠.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누가 뭐라고 했느냐? 추인지자는 공자를 말합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요. 왜 추인지자가 공자가 되냐 그러면 추는 노나라의 하나의 업의 이름입니다. 노나라의 업의 이름이고 공자의 아버지인 숙양열이 추업에서 대부배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지자 그러면 이제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추인지자 즉 공자가 예를 안다고 말을 했느냐? 태묘에 들어와서 일 하나하나마다 꼬치꼬치 캐물었다. 사실 비꼬는 말이죠. 그죠? 예 전문가라고 한다면 공자가 들어와서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그죠? 혼자서 척척척 다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물으니까 공자는 예 전문가가 아닌가? 예를 잘 안다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저렇게 묻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쫓아가서 공자에게 일러주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 문지왈 공자가 그 말을 듣고서 혹자가 한 말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시례야.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혹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매사 묻는 것이 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권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묻지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했지만 그게 들어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공자에게서는 공자가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짐지어준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자의 경우에는 설록, 오해를 받고 다시 또 명성에 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물어봐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얘를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예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막는 것일까요? 공자의 향당 순순여야 사불능언자. 공자가 마을에 지역사회에 있을 때 순순여야 아주 공손하고 얌전하게 굴어서 설혹 어떤 경우 자칫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기가 겸손하게 굴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끼어들지를 못하고 지역사회 동네에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함부로 나서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고 물으면 말도 겨우 네 하는 정도지 그잖아요.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그 장면을 쭉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공자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인상을 줄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불어 침불언. 이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공자의 논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식불어라고 하는 건 뭐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침불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하지 말라. 아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뭐 달아난다고 그러죠?
복이 달아난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만날 시간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도 말 안 하면 평생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갈 판국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왈 사군 진례 인 이위 첨야. 임금을 모시면서 예를 다 차리니까 사람들이 임금에게 뭔가 얻으려고 한 듯이 아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 당시에도 이미 공자의 행동을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은 별도의 속셈이 있어서 저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흥분하실 내용인데요. 자왈유 여자여 소인 위 난양야 건지적 불손 원지적 원.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벌써 이거는 저 비난도 아니고 그냥 그죠? 냉소적인 웃음으로 그냥 반응을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여자와 소인을 가까이 하면 금방 지게 되고, 그다음에 멀리 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든 논어든 인류학적인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 근대에서 근대로 바뀌는 지점에 얘를 철폐해야 된다, 얘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얘가 사람을 질식시킨다 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된다면 얘라고 하는 것은 다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오종중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죠. 공자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사이에 작용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용해서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 얘라고 하는 게 제가 서두에 시민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방금 말한 방식으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라든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주는 규범이 얘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민사회로 얘가 건너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얘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거냐,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게 바뀔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버리면 얘는 운명이 끝장이 나야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장은 공자의 제자인데요. 자장이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10세 가지야, 문 10세 가지야. 1세가 몇 년이죠? 30년을 말하니까 10세가 되면 3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년 뒤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 인어 하래 소손육 가지야 주 인어 은내 소손육 가지야 기혹 계주자 수 백세 가지야.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고 그 이전이 주나라고 그 앞에 은나라고 그 앞에가 또 하나라였습니다. 하, 은, 주, 춘추 전국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돼 내려오는데요. 뒤에 있었던 은나라는 앞에 있었던 하나라의 예의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손은 빼는 걸 말하고 이건 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빼는 게 있고 더한 게 있었으니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나라가 자기 앞에 있었던 은나라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거기에서 또 은나라에서 필요 없거나 시대에 들어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드러내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추가할 게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덧보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미래학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혹자라고 하는 게 가정이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직은 주나라가 망한 게 아니니까요. 누군가가 주나라를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100세 뒤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 보면 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자 스스로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그냥 자기 말뿐인지요? 아니면 논어를 직접 쳐다보면, 살펴보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알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마면 예야 금야 순금 오종중. 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류관이고 요즘은 없는 관, 여러분한테 그냥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라고 하는 건 이제 배죠, 이제 재질입니다. 관을 만드는 재질이죠. 배로 된 면류관, 관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예 규정에 맞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공자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그걸 마로 만들지 않고 명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 주석에 따라서는 이 글자를 준어로 읽고 이제 생사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생사로 만든다 또는 명주로 만든다. 이게 금소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마에 대해서 금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종중,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자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죠. 원래 규정은 마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얘라는 그 규정을 고수하고 고집을 하게 되면 얘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자가 하는 기준이 금이라고 하는 기준이죠. 금소하다는 기준을 제시해서 순으로 하는 것이 마로 하는 것보다 더 금소하다고 하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종중, 나는 일반 사람들, 대중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시대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다음을 보면요,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일 때 한 사람이 주인장은 이미 이제 위에 있고 찾아오는 사람은 바닥에 서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아래 배하래야 금배호상태야. 사람이 방문을 와서 아래에서, 땅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사람들은 마루라든지 올라가서 예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금방지거나 무례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위중 오종하, 비록 일반 사람, 시대와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래에서 저를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것을 꼭 지켜야 된다거나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자와 했던 정신을 살리면서 얼마든지 얘를 바꿀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사이에 작용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용해서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도록 하느냐라는 거,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어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요. 그죠? 의무감에서 하거나 또는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태가 여실히 보이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이 담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 마음을 먼저 닫아버리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도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할까? 그게 바로 얘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그 시대에 사람을 질시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말하고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지금 다시 회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얘가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로 와서 얘가 어떻게 사람 사이에 공감을 낳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문예지본, 인방이라는 사람이 예의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자왈 대제문
예 여기 사야 염금 상 여기 이하 영척. 우리가 대제문이라는 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는 말을 공자의 논어에서는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용구처럼 쓰이는데요. A라기보다는 B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치 부른다는 것보다는 검소한 게 좋고, 상례를 치를 때는 절차라든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설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검소한 것, 즉 재수, 재물, 그 다음에 예물을 얼마나 많이 차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결혼식 하면 호화, 혼수라고 하는 게 종종 언론에 문제가 되고 기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세 몇 개라고 하는 말들이 상투적으로 쓰이는 것처럼요.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품의 다가가 문제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금이 문제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호화 혼수가 되고 예물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상다리가 부러져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녀 교제할 때 100일, 1000일 기념 행사를 할 때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사줘야 된다고 한다면 청춘 남녀들이 연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모두가 하려고 그러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검소함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례라고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 매장할 때까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장례 절차가 다양합니다만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비마다 해야 될 챙겨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것들이 하나도 실수도 없이 컴퓨터처럼 기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처럼 착착착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시에 입관해야 된다면 1시에 정확하게 1시 0분에 입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왔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상례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부드럽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설픈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례식장에 갔는데 상례에 갔는데 설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애도하는 분위기에 어떻게 되죠? 전념이 됩니다. 그런 애도하는 분위기에 전념이 되면 여러분도 고인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람들이 상례라고 하는 장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검소함과 공감이라고, 검소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게 같은, 내가 지금 이 예식장에 뭐 하러 왔지, 내 이 상가집에 뭐 하러 왔지라고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은 공자 성적도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자공여묘도라고, 공자도 사람이니까 73세, 한 7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게 되면 그 무덤 옆에 요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심요살이를 하죠. 옆에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움집이라든지 간단하게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놓고 자기 무덤에 들어있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따뜻한 살이 나하고 부딪히고 만났는데 조금 돌아가시니까 금방 차가운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금방까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부모님이 차가운 땅속에 있는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 위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들어 편하게 누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부모님 상은 3년이니까 자공도 공자가 돌아가셔서 서성을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상례를 치르는데요. 3년을 지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무덤의 주인공이 이제 공자의 무덤이고요. 왼쪽에 저기 여묘가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인물의 주인공이
자공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보면 오른쪽에 자공, 염묘, 처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있고요. 바로 그 오른쪽 편에 보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저 자공은 3년이 지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자공이 남아 있습니다. 자공은 남아서 3년을 이미 상을 지내고 난 뒤에 다시 3년을 더 지내서 합하면 몇 년이죠? 6년을 보내고 난 뒤에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럼 3년이 지났는데 떠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났다가 떠나려고 그러면 선뜻 떠나지 못하고 뒤에서 뭔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과 이어져 있는 끈이 팽팽해져서 나를 다시 잡아당긴다는 거죠. 자공과 공자 사이에서도 통하는 감정의 선이 있는데 그 감정의 선이 3년이 지나더라도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차마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공은 이 심효사리를 3년 더 해서 6년을 하고서야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통하는 감정의 선이 진하고 두터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하게 묶어둘 수 있는 감정의 끈들, 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예가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예와 대비되어지는 형정과 대비해 보게 되면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공자의 말에 보면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 무치, 도지이덕, 제지일에 유치차격. 행정명령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도라고 하는 게 명사도 되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돼서 이끌어가다, 길을 가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행정명령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제지이형, 형벌로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면이무치라고 하면 면은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할까? 특히 세금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덜 세금을 낼 수 있을까? 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 선생님이 이런저런 규정을 정하면 어떻게 하는 선생님의 규정을 저촉하지 않고 빠져나갈까?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무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들통나지 않았다고 친구들끼리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난 뒤에 나는 비법을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쾌한 듯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덕과 예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도지이덕, 제지일에 덕으로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예로서 사람의 행동을 가지런하게 하게 한다면 유치차격, 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공통되는 건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아, 내가 그것에 왜 미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바로 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어릴 때 절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세뱃돈 받을 때 애가 절하는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른이 엉덩이를 탁 쳐서 내려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제사할 때도 어설프고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옆에서 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일러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옆에 사람을 눈치껏 쳐다보면서 아 내가 틀렸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잡습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제대로 다른 사람 하는 행동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조절 기능, 자기 규제 기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는 게 아니라 누구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차려서 잘못을 알아차려서
바로잡는 솜씨를 발휘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릅니다. 뭐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다, 그렇죠? 여성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다, 또는 계급적인 이익을 반영하다,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구시대의 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사람 사이에 예가 없어서 불편한 것들,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도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할까? 차라리 뭔가 답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예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방식의 예고, 앞에 말한 구시대에 사람을 질시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말하고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예는 지금 다시 회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만들면 규약을 만들잖아요. 우리 이런 것은 꼭 지키자라고 약속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회원 사이에 예를 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어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그 대상은 예였습니다. 예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한 곳으로 모으기는 어렵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다면 부정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잘 갈라서 오늘날 시민사회,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것도 있겠고, 평소에 예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이 계시다가 오늘은 한번 궁금증을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문을 하십시오. 0.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예, 시민사회에서 예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합리적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의 지금 현 사회에서 무엇이 예를 가로막는지, 예. 그 가로막는 사례를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예. 어떠한 것들인지 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예.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시민사회에서 예라는 게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과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허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시적인 욕구.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특히 결혼이 한 번 받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호텔에서 하면 억 단위로 예식을 하는 게 뭐 다반사처럼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인간에게 그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너 1억 들여서 결혼식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에 의해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의 취지와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전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음식을 장만하기 때문에 잔치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처럼 제사를 차릴 필요는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인을 추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음식은 얼마든지 줄이거나 다르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할 때 각자 집안마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제사를 지내냐 마느냐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이 시대에 맞는 제사는 어떤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정하게 한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시민사회들이 불편해하고 없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나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싫은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필요한 게 예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차리게 되면 실제 이렇게 형식적인 예를 차리게 되거나 형식적인 말로 해서 더 가깝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 불교에서는 이제 내 마음과 욕심을 비워서 상대를 대하면은 이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교수님이나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에 이 시대에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예를 대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논어에 바로 그런 공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공자가 당시에 그 양호라고 하는 그 논란의 유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자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정치적인 뭔가 실력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보자고 해도 공자가 양호의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호가 머리를 썼어요. 선물을 공자가 없는 텀에 공자 집에 딱 갖다 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당시 예는 뭐냐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받으면 끝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없어서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자가 양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양호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공자도 얼마나 얄팍한지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양호가 지금 집에 있냐 없냐 물어보라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무전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제자가 뛰어가서 선생님 양호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부인하게 채비를 해서 양호 집에 갔어요. 근데 앞불사 양호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양호가 한바탕 공자를 훈계를 해요. 막 기회를 찾아서 나라를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를 피하느냐,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기회가 올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진심을 담아서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진심이 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공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는 공자는 못합니다. 그 두 개는 구분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경우에는 진심대로 하지만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이인데를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할 수 없다고 두 개는 구분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도 보지 말라, 그건 아니죠. 그건 공식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는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통하는 경우와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똑같이 해라고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방금 사례에서도 보면 공자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논어 인간의 길을 찾다 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을 질시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말하고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예는 지금 다시 회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일방향이 아니라 뭐 뜻하는 거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사람 사이가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깝게 될 수 있느냐, 어울릴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오늘 예가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 관심이 약한 사람을 뭔가 동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최초의 움직임, 신뢰라는 거죠. 민무신분리. 민이 신뢰를 갖지 않게 되면 설 수가 없다. 신뢰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최초의 출발점 선상에 서 있는 것이죠. 수레와 같은 신뢰. 결국 수레가 말과 수레가 이어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신뢰라고 보는 것이죠.